네, 오늘은 인자 사용하기 그리고 메소드 오버로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샵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두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인자 사용하기와 메소드 오버로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자 사용하기는 인자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자 선언과 인자 사용, 인자를 사용하는 메소드 호출 두 가지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다음은 인자를 어떻게 전달하는가 하는 기본 메커니즘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인자로 전달하는 메커니즘 중에서 이제 값수로 인자 전달, 참조로 인자 전달, 출력 전용 인자 전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한번 살펴보고요. 다음은 가변 인자 리스트 사용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console.writeLine이라는 함수에서 메소드에서 가변 인자 리스트는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함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까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자 전달 활용 시에 여러분들한테 권고 사항까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자 선언하기 및 인자를 사용하는 메소드 호출입니다. 자, 인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자 선언하기와 인자를 가진 메소드 호출하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요 위에 있는 요 부분이 바로 인자를 선언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요 부분이 자, 인자를 가진 메소드를 호출하는 부분입니다. 자, 앞서 보신 바대로 메소드 이름을 그대로 이렇게 적었고요. 다음에 가로를 열고 실제 값들을 넣어주는 것으로 마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실제 값은 2가 자, 그대로 int n 위치 정보, 자, 위치 정보에서 올라갑니다. 이름 정보에 옛날 비주얼 베이직 같은 경우는 이름으로 대입을 할 수도 있었지만 C샵에서는 이름으로 대입을 합니다. 위치로 대입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니까 두 번째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각 인자로 전달될 값을 이렇게 기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2가 n으로 hello world는 string y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인자를 가진 데이터형, 자, 이 인자의 데이터형과 그 인자의 이름을 적어 주었습니다. 역시 데이터형과 인자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자, 선언할 때도 가로를 하시고 호출할 때도 가로를 하시는데 요 위에 있는 인자 리스트를 가르쳐서 특별히 우리는 가인자다, 가짜인자다라고 그러고 자, 요 밑에 있는 요런 인자 리스트를 보고는 실인자다, 호출할 때는 실인자, 자, 메소드를 정의할 때는 가인자 이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네, 다음은 인자 전달의 기본 메커니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를 전달하는 데는 세 가지 메커니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사항은 C샵에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우실 콤플러스 같은 이제 콤플러스 이름이 아마 바뀌는 것 같습니다. .NET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로 바뀌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거 하실 때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 혹시 뭐 다른 언어를 하시더라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분산 환경에서는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먼저 in, 자, 값으로 인자 전달을 하기 위한 in입니다. 이것은 입력 전용 인자라고 합니다. 인페르미터.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걸 외우시고 요 세 가지 종류에 관해서 각각 C샵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값으로 인자 전달을 하는 in, 입력 전용 인자라고 합니다. 일단 외우시고요. C샵에서는 디폴트로 요런 in 스타일의 인자 전달 방식을 사용합니다. 다음은 in-out. 자, in-out은 참조로 인자를 전달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call by reference라고 표현하고 입출력 겸용 인자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in, out이 있고요. 자, C샵에서는 여러분들이 인자 데이터 타입 앞에 인자의 데이터 타입 앞에 ref라는 키워드를 붙이시면 in, out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out은 출력 전용 인자이고 자, outparameters라고 합니다. 자, 요것 역시 C샵에서도 지원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키워드 out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C샵에서는 기본 메커니즘, 인자를 전달하는 기본 메커니즘 세 가지를 모두 다 지원을 합니다. 자, 그래서 in, out, out 세 가지가 있다. 자, 요 각각이 C샵에서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값으로 인자 전달하는 부분입니다. 자, 인자 전달의 기본 메커니즘입니다. 즉, 디폴트로는 call by value, 즉 값으로 인자를 전달하는 것이다. 자, 인자로 전달된 값은 복사가 됩니다. 마치 어떤 내용을 클립보드로 복사하듯이 복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어떤 파일을 하나 내가 복사를 해서 복사본 파일 하나 만들고 이 복사본 파일에 어떤 내용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본 파일에는 아무런 변화를 끼치지를 못합니다. 완전히 별도의 두 개의 파일이니까요. 자, 마찬가지로 call by value도 또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메소드 내 인자 값이 변경되어질 수 있다. 예, 변경되어져도 질 수 있다. 이런 표현보다도 괜찮지만 변경되어지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자, 이런 거를 보고 이제 우리가 사이드 이펙트가 없다라고 표현을 또 하기도 합니다. 사이드 이펙트. 자, 메소드 외부에서 변경되어지는 값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자, 그러면 잠시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폴트입니다. 자, int x 아까 처음에 보신 형태죠. 보시면 k는 6, 자, int k는 6을 하고 add 1에 k라는 인자를 주었습니다. 자, 요 k란 값이 현재 6인데요. 요 값이 어떻게 된다고요? x로 그대로 복사가 되게 됩니다. 자, 복사가 됐으니까 x와 k는 완전히 별개의 데이터 저장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x에다가 이렇게 값을 증가시키더라도 이 k 값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어떻게 증가시켰는지, 이 x를 어떻게 변경을 했는지는 메소드 외부에서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입력 전용이 되는 거죠. 입력은 할 수 있되 이 내부에서 어떻게 바뀌든 값에 그 값을 이 함수를 호출한 외부에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관계로 이것을 입력 전용 패러미터다. 입력 전용 인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인자로 전달되는 값은 인자에서 기술한 데이터형과 호환 가능한 데이터형이어야 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서 우리가 보셨는데요. 바로 묵시적인 형 변환이 가능해야 된다. 자, 지금은 int인데요. 이렇게. 자, 요것도 int, 가인자도 실인자도 int, 가인자도 int인데 혹시 요게 롱이 돼도 상관이 없다. 왜? 호환이 가능하면 되니까. 자, 요 부분은 뒤에 나올 call by reference나 out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서 요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하는 모든 내용들은 바로 value 타입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C샵에서는 우리가 common type 시스템이라고 해서 value 타입과 reference 타입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었는데요. 우리 아직 reference 타입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value 타입을 기초로 설명을 드리고 물론 이 내용들이 거의 다 reference 타입에도 그대로 가져갑니다.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나중에 레퍼런스 타입 할 때는 유사점만 차이점만 설명드리고 비교를 해드리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 전부 다 지금 하는 내용 전부 다 밸류 타입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참조로 인자 전달하기입니다. 참조 인자란 인자의 값이 실제 데이터가 아니고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어진 메모리상의 주소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비유를 들자면 하나의 파일과 이 파일을 가르치는 쇼커 파일의 예로 제가 비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원본 파일에 어떤 변화를 가했으면 역시 이 변화는 쇼컷 아이콘으로 오픈한 파일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쇼컷 아이콘을 통해서 오픈한 파일을 아이콘을 통해서 오픈한 파일을 변경을 가하신다면 마찬가지로 원본 파일에서도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건 링크 관계 있죠, 단지. 그러므로 결국은 원본 파일은 하나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참조로 인자를 전달한다는 것의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조 인자 사용하기입니다. 앞에서도 보셨지만 call by value도 마찬가지고요. call by reference도 마찬가지인데 인자 사용하기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메소드 인자 선언하기와 다음은 그 메소드를 호출할 때 인자를 가진 메소드를 호출할 때 어떻게 값을 넣어주느냐 하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두 부분을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인자 선언하기입니다. 인자 선언 앞에 이렇게 REF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값을 전달할 때는 REF 이렇게 호출 시에도 REF를 붙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 REF를 붙여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변수의 형이 일치해야 합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 앞서의 경우 인자의 선언 부분에서 이것이 이제 롱으로 될 수가 있었죠. 자, 이게 롱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자동 형변환. 자, 호환이 가능한 타입은 들어올 수 있죠. n은 인트지만, 그리고 이것은 롱이지만, 예, 형변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콜 바이 레퍼런스에서는 반드시 변수의 형이 일치해야만 합니다. 다음은 메소드 내에서 변경되어진 값은 호출자, 즉 메소드 외부에서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자, 이것은 어떤 비유를 들 수 있냐면 이 n이 바로 원본 파일에 해당하고요. 다음 이 p는 쇼컷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n에 100을 넣고 이 100의 값을 그대로 함수 내부에서 찍으면 당연히 쇼컷을 통해서 원본 파일로 가니까 100이 출력이 되고요. 자, 그런데 p는 1로 바꾸었습니다. 자, 쇼컷을 통해서 원본의 1을 바꾸었으면 당연히 n의 값도 1로 이제 바뀌었겠죠. 1로. 자, 그래서 console.writeLine에서 n 찍으면 값은 1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call by reference이고요. 다음엔 마지막으로 메소드 인자 값을 전달하기 전에 반드시 인자 값이 설정되어져 있어야 된다. 앞서 보셨을 때 우리가 어떤 내용을 봤냐면 인자 전달 메커니즘 중에서요. 여기 보시면 in, out이 있었죠. 이게 바로 REF, 방금 보신 REF 키워드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in, out입니다. 자, in, out인데요.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입력이 돼야 되니까, 즉 이 메소드 내로 값이 하나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입력이 되는 거죠. 자, 출력이란 말은 여기를 이 함수를 호출하고 값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결국 이 함수가 값을 출력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값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자, 요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 곤란하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에러를 띄우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아웃풋 패러미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웃풋 인자. 자, 아웃풋 인자는 메커니즘 자체는 앞에 보셨던 콜 바이 레퍼런스와 동일합니다. 즉, 쇼컷과 원본 파일 간의 관계죠. 자, 그러나 아웃풋 인자는 출력용으로만 사용을 합니다. 앞서 우리가 인자를 전달하는 메커니즘에서 출력용이 있었죠. 아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아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출력용 인자로 값을 반환하는 데만 사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다른 내용은 앞서 보셨던 REF와 거의 유사합니다. 자, 그러나 선언과 메소드 호출 시 REF 대신에 out을 쓴다는 것은 하나의 차이점이고요. 다음에 값을 넣을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값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값을 넣을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n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 n은 현재 아무런 값도 세팅이 안 돼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n이 out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대로 되고 1로 바꾸어서 1이 됩니다. 출력용으로만 사용했죠. 자, 만약에 그러면 값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값을 넣었다. 이 경우에 값을 넣었다. 사실 이 경우에 값을 넣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out 인자로는 그 값을 넣은 값을 확인해 보실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은 조금 이따가 데모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out 대신에 REF를 사용해도 역시 컴파일러가 에러 메시지를 띄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out은 반드시 출력용으로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결과는 1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가변인자 리스트 사용하기입니다. 네, 앞서서 여러분들이 이미 가변인자를 사용하는 내용은 이미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console.writeLine을 사용을 했기 때문인데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가변인자 리스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 이것도 역시 인자 사용하기 일종이니까 인자 선언하기와 다음에 값을 넣어서 그 메소드 호출하기 두 부분으로 문법이 나누어지겠죠. 자, 그래서 인자를 선언하실 때에는 PARAMS라는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인자 이름 앞에 이렇게 붙여 주셔야만 됩니다. 그 다음 인자는 반드시 이렇게
배열이 들어와야만 됩니다. 현재는 롱의 배열이 되겠습니다. 자, 이 배열의 값, 이름입니다. 배열의 이름. 자, 그래서 아직 우리가 배열 내용을 아직 하진 않았습니다. 배열을 하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기본적으로 배열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씩은 다루실 수 있으리라고 제가 믿기 때문에 대충 아는 곳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배열은 우리 다음 시간에 바로 나옵니다. 자, 그거 한번 보시고 다시 보셔도 되고요. 자, 롱의 부위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인자는 하나지만 이렇게 인자를 다양하게 하나, 둘, 셋, 심지어는 아무것도 안 쓸 수도 있고요. 자, 아무것도 안 쓸 수도 있고 하나, 둘, 셋, 넷, 얼마든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열을 인자를 사용을 값을 그냥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면요, 이 부위는 어떻게 받느냐? 자, 어떻게 받냐면 요 부위 자체가 배열이니까 여기 63, 21, 84가 모두 이 배열의 각각의 엘리먼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부에서는 자, 이 메소드 내부에서 결국 이 V라는 배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엘리먼트가 3개가 있고 이 안에 63, 21, 84가 각각 들어있고 이 배열의 이름은 바로 V가 되겠죠. V. 자, 그래서 포문 돌기를 V.점 랭스 배열의 길이까지 현재 3이죠. 0, 1, 2. 자, 3보다 작으니까 0, 1, 2. 돌면서 V의 i번째, 자, 0, 1, 2를 각각 좀 더 더해서 그 합을 구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네요. 자, 가변 인자 리스트는 항상 값으로 인자를 전달을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가변 인자 리스트인데요. 지금 콘솔.writeLine에 대해서 또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솔.writeLine. 자, 우리가 앞서 보셨던 콘솔.writeLine은 과연 어떤 식으로 이 함수가 작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잠시 보도록 하죠. 네, 지금 보시는 내용이 단넷 SDK 레퍼런스 다큐먼트에서요. 레퍼런스 다큐먼트에서 console.writeLine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여기 쭉 보시면 바로 PARAMS 오브젝트 배열 ARG라고 되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console.writeLine 경우 인자를 아주 다양하게 넣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변 인자 리스트를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주의하실 점은 가변 인자 리스트를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이 가변 인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인자 리스트에서 맨 마지막에 두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스트림 포맷과 오브젝트 ARG의 위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거 바꾸면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냐면 어떤 인자가 들어왔을 때 이 인자가 요게 PARM에서 붙은 거는 모든 인자를 다 받으니까 여기에 들어가지 절대 이 스트링 포맷으로 들어갈 리가 없죠. 만약 순서가 바뀌면요. 자, 그래서 문법적으로 PARMS가 붙은 인자는 반드시 인자 리스트에서 맨 마지막에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 점만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자 전달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값으로 인자를 전달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콜바이 레퍼런스나 그 다음에 아웃풋 패러미터는 여러분들이 조금 가리시면서 조금 쓰셔야 됩니다. 자, 함수가 그럼 언제 쓰느냐? 일반적으로는 값으로 인자 전달하고, 자, 두 번째로는 그러면 언제 콜바이 레퍼런스 같은 거 쓰느냐? 함수가 반환해야 될 값이 하나 이상일 경우, 자, 하나일 경우는 함수의 반환값을 이용을 하시는 게 기본이고요. 자, 이게 2개 이상이면 그때서야 여러분들이 REF나 OUT을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함수가 출력해야 될 값이 하나면 그냥 반환값을 이용하세요. 그러나 함수가 출력해야 될 값이 2개 이상이라면 반환값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REF나 OUT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선별해서 쓰실 수가 있겠죠. 자, REF나 OUT은 어떻게 선별하느냐? 입력과 출력 두 목적으로 다 사용하는 경우는 REF를, 다음에 출력만 할 경우는 OUT인데요. 여기서는 역시 가이드라인이 먼저 콜바이 밸류를 먼저 염두에 두고 콜바이 밸류로 좀 미흡한 점이 있으면 콜바이 아웃풋 패러미터 아웃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REF를 사용하세요. 왜 이런 권고안이 나오냐면요. 한 변수를
하나 목적 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러니까 코드의 가독성을 떨어뜨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REF는 기본적으로 입력과 출력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을 하죠. 한 변수를. 자, 그렇기 때문에 REF의 사용량을 되도록 줄이고 코드의 가독성을 위해서 out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서 보셨던 인재 관련된 내용들을, 인재 사용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데모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nf parameter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inf parameter 보시면 현재 int n이라고 이렇게 제가 인자를 하나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앞내 인자로 받은 n을 값을 제가 이렇게 변경을 해보도록 하죠. 자, 변경을 했고요. 요 내용을 그대로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출력하고 값을 변경을 했고요. 다음은 이렇게 간단한 값을 반환을 할까요? 자, 다음 이렇게 메소드를 인자로 받을 것을 선언했고, 다음은 이 메소드를 호출하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i는 3이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앞서 우리가 작성했던 f라는 함수에 i를 넣어서 이렇게 호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호출하시고요. 다음에 값을 출력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값은 당연히 자, 이렇게 3이 호출되게 됩니다. 이 안에서 비록 100으로 바꾸었지만 이 100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외부로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죠. 자, 이것이 바로 input parameter입니다. 값을 입력하는데 요 n 값을 입력하는 데만 사용을 한 형태죠. 자, 그러면 몇 가지 더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long이라면 어떨까요? 자, long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 없이 이렇게 컴파일이 되고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번엔 그 반대라면 어떨까요? int하고 만약에 이게 자, long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결과는 바로 나올까요? 예, 바로 나오지 않는군요. 컴파일 시 에러가 납니다. 왜냐하면 long은 int로 자 타입 묵시적 형변환이 되지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에러가 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데모도 한번 볼까요? 요 i 대신에 여러분들이 그냥 상수값을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5를 사용하셔도 되겠죠. 자, 이렇게 5를 사용하면 5와 3이 이번에는 출력이 되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상수값을 이용할 수도 있다. 자, 임페르미트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특징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강의 마치시고 여러분도 한번 직접 이렇게 저렇게 바꿔가면서 한번 해보시고, 자, 다음은 아웃 페르미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F 보기 전에 먼저 아웃 페르미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RF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웃 페르미터입니다. 자, 아웃 페르미터에도 역시 제가 f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인자리스는 out int i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도록 하고요. 다음에 int n은 값을 3으라고 넣겠습니다. 자, 이 안에서 역시 i 값을 우리가 100으로 고치고요. 다음에 이 i 값을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 라고 제가 출력을 했죠. 자, 다음은 역시 f라는 함수를 제가 호출을 하고 난 다음에 자, out 자, n 이라고 하면 됩니까? out n. 자, out n으로 제가 출력을 이렇게 f를 먼저 한번 호출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 n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n 값을 제가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값이 이번에는 어떻게 바뀌느냐? 참. 메인 함수가 지금 한 프로젝트 2개 이상 있죠? 2개 이상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 저번 시간에 배운 대로 스타팅 오브젝트를 이번에는 아웃 페르미트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번엔 역시 100이 나오죠. 왜 100과 100이 나옵니까? 자, 비록 n은 3이었지만 이 내부로 가서 100으로 바뀌었고 100이 출력되었고 자, 그 결과 역시 n도 100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자, 요 내용을 제가 F12를 눌러서 소스를 한 줄씩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 값이 현재 3으로 세팅이 되었습니다. F5를 호출하고요. 자, i 값을 자 100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때 n 값은 이미 자 n 값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n 값은 자 n 값 역시 아직 스코프가 안 나왔네요. 자, 요 함수를 맞춰서 스코프를 만들어서 보면 n 값은 역시 그대로 100으로 바뀌어 있죠 이미. 자, 왜냐? 이 내부에서 i를 100으로 함으로써 자 숏컷 아이콘을 열어서 변경함으로써 원래 원본까지 변경시켰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웃페르미트 특징들을 조금씩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씩 더 살펴보면요. 먼저 요 인자를 제가 long이라고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long. 자, 이렇게 long이라고 바꾸면요. 자, 컴파일 시에 에러가 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 input parameter는 요게 상관이 없었죠. 왜냐하면 형 변환이 됐지만 out parameter는 형 변환이 이렇게 쉽게 되지를 않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입니다. 앞서 시간에서는 제가 이렇게 여기다가 정수인자를 넣어 주었습니다. 3이라고 이렇게 정수인자를 넣어 줬는데 당연히 이것은 컴파일이 되지를 않겠죠. 왜냐하면 현재 이 3이라는 상수를 결국 i도 가르치게 되고 이 i에 100을 넣는데 그 말은 결국 이 내부에서 표현 자체는 이런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 되죠. 3에다가 100을 넣어라. 자, 3에다가 100을 써내라. 자, 요것은 유효하지 적법하지 않은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3은 어사이먼트의 오른쪽에 오는 값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L value, R value에서는 앞 시간에 이미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생략하고, 자, 다음은, 자, 요런 경우는 어떨까요? 자, 만약에 이 out이라고 썼지만 나는 이것을 입력용으로 알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자, 입력용이란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자, 어떤 변수의 값을 넣어서 인자로 넘겼더니 이 안에서 한번 내가 이 인자로 넘어온 요 값을 한번 참조를 해보고 싶다. 혹은 참조할 수 있다면 이것은 이 n이 입력용으로 사용이 되어진 것이죠. 맞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out이기 때문에 이 코드는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예, 초기화가 안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출력용이니까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call by reference 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call by reference에 관련된 샘플 코드입니다. 자, 아까하고 똑같은데요. 여기에 지금 out 대신에 ref가 사용되어졌다는 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ref가 사용되어지면 입력, 출력 겸용이죠. 그래서 이 코드는 물론 컴파일이 되고요. 자, 요 컴파일이 지금 안 되는 거는 앞서 작성했던 요 코드를 제가 안 고쳤기 때문입니다. 자, 요거를 맞고 자, 컴파일을 하면 이제 컴파일이 되었죠. 지금 요건 앞에 보셨던 out 키워드 부분이고요. 자, 지금 보시는 거는 in out parameter. 자, ref에 관련되어서만 보고 있습니다. 자, 요걸 제대로 돌리려면 앞서와 마찬가지로 property에서 start object를 in out parameter로 바꾸어야 되겠죠. 자, 이제 이것을 컴파일하면 컴파일이 되고 실행을 하면 실행이 잘 됩니다. 그래서 입력했을 때는 요 i 값이 원래 3이었지만 나중에 100으로 바뀌었고 결과적으로 n 값도 100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요 부분 빼고는요. call by reference와 output parameter. 자, 요 부분 입력용으로 쓸 수 있다, 없다. 요 부분만 빼고는요. call by reference와 output parameter는 그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내용은 가변 인자 리스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PARMS라고 인자 리스트 앞에 적어줬고 그 다음에 1, 2, 3 익명 값을 이렇게 세 개를 적어주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자 보시면 i가 배열이니까 요 값이 1, 2, 3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결국 1, 2, 3이 그대로 출력되는 그런 코드입니다. 자, 요 코드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으시면 F12를 선택하셔가지고 한 줄씩 따라가시면서 변수값을 i의 변수값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i의
한번 클릭하면 I에 있는 구성 요소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원소는 1, 두 번째 원소, 즉 엘리먼트는 2, 세 번째 엘리먼트는 3으로 세팅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만 볼 수 있느냐? 자, 몇 가지 테스트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죠. 자, 어떤 테스트냐면 이런 테스트도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인자를 아무것도 안 주면 어떤 값이 들어갈까라는 것도 조금 궁금하시죠? 자, 그래서 i.length를 찍으시고요. 인자를 만약에 안 주면 어떻게 될까? 아무것도 인자를 주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역시 제가 실행을 하고 나면 이와 같이 0이 나오는데 이것은 i의 길이, 자, i 배열의 길이가 제로다. 인자가 없으니까요. 제로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 만약에 제가 여기서 1, 2, 3 이렇게 하면 i.length는 3이 되겠죠. 3. 자, 아무것도 없으니까 0. 자,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자, 다음은 이 가변인자 리스트와 관련되어서 한 가지 사항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을 때요. 자, 요런 경우, 자, 요런 경우가 하나 있었죠. 자, 인자가 나오고 가변인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이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출력을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제가 인자를 아무것도 안 주었다. 그러면 분명히 에러가,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 이렇게 가변 인자를 주지 않고 앞에 인자를 주었다는 것은 반드시 이 인자는 넣고 나머지는 가변 인자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는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런 문장은 가능하다. 자, 보시면 결과가 이렇게 헬로 유니버설 S가 찍혔고 0이 찍혔습니다. 이런 문장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문장은 적법한 문장이 아니다가 되겠습니다. 왜냐? 자, 가변인자 리스트는 반드시 인자 리스트의 맨 마지막에 나와야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failed 났죠? failed 난 이유를 볼까요? 자, 가변인자 리스트는 반드시 맨 마지막에 와야 된다라는 해석해 보시면 이제 그런 말이 들어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장은 적법하게 고치시려면 반드시 페르미터 가변인자 리스트는 반드시 맨 마지막에 와야 된다라는 거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메소드 오버로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소드 오버로딩이란 한 클래스 내에서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는 두 개 이상의 메소드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바로 메소드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add란 이름이 두 개 이상 존재합니다. 왜 존재할 수 있느냐? 실제 요 인자 리스트가 다르면 존재할 수 있는데 나중에 보시면 이름이 같더라도 함수의 메소드의 시그너처 혹은 인터페이스가 다르면 같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이 규칙입니다. 자, 오버로딩은 언제 된다고요? 메소드의 이름은 상관없이 전체적인 메소드의 시그너처가 다르면 이름이 같더라도 여러 개 올 수 있다. 이 기능이 바로 메소드 오버로딩입니다. 자, 실제 호출된 메소드는 인자 리스트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add 1인데 실제 인자가 1, 2, 두 개죠? 맞습니까? 두 개입니다. 자, 두 개니까 여기서 어떤 게 호출된다고요? 자, 첫 번째 것이 자, 1, 2, 3, 세 개죠? 세 개니까 두 번째 것이 호출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계속 메소드 시그너처 했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메소드 시그너처란 무엇인가? 자, 먼저 한 클래스 내에서 각 메소드들은 서로 다른 메소드 시그너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최소한요. 자, 이름하고는 상관없이. 자, 메소드 시그에는 포함되어지는 요소는 메소드 이름도 물론 포함되어지고 인자형도 포함이 되어지고 다음에 변경자도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것 외에도 인자의 개수도 포함이 되겠죠. 요것 외에도. 자, 인자형, 인자 개수. 다음 메소드 시그너처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요소는 무엇이느냐? 인자의 이름이나 받은형은 메소드 시그너처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것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제가 데모를 통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버로딩에 관련된 사항들을 몇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직접 시연을 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소드 시그너처가 다른 메소드들은 올 수 있다. 메소드 시그너처에는 뭐가 포함되어진다고요?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메소드 이름, 인자형, 다음에 인자의 개수, 다음에 변경자가 포함이 되어진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면요. int i라는 함수와 다음에 요 두 개의 함수는 여러분들이 같이 올 수가 있다고요. 자, 요 두 개의 함수는 같이 올 수 있습니다. 왜? 인자의 이름도 함수 이름도 같고 반환 타입도 같지만 결정적으로 뭐가 다릅니까? 인자의 타입이 다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컴파일하면 아주 적법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과연 요 문장은 어떤 것을 호출할까요? 자, 요 문장은 요 위에 있는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호출하겠습니까? 자, int i, 요 인자로 가실러준 i가 현재 int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만약에 없다면 요게 호출될 겁니다. 왜? 묵시적 타입형 변환이 되어서요. 하지만 더 정확한 게 있기 때문에 int i 요 부분이 호출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호출하면 요것을 출력해보면 역시 이 푸 안에서 출력이 되게 되겠죠. 자, 요 푸 i가 출력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 스태틱이 빠졌네요. 퍼블릭. 자, 스태틱이 빠졌습니다. 스태틱을 넣고 호출을 하면 호출이 제대로 되겠죠. 자, 퍼블릭 int라고 해서 위에 것이 호출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이게 long이라면 이번에는 당연히 요 밑에 있는 것이 출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도 관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개수는 아까 여러분들이 add에서 앞서 여러분 PPT 데모로 보셨고요. 자, 인자의 개수가 다를 경우 서로 올 수 있다. 이름이 같더라도 이건 앞에 내에서 보았으니까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하셔가지고 어떤 걸 하느냐? 그 REF나 아웃이 붙은 거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요거 역시 여러분들이 세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출력하면 되고요. 자, i라고 출력을 했습니다만은 자, 요 i는 int i 요것이 호출이 되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예를 통해서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풀을 refi라고 한번 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것을 또 한번 그대로 한번 써볼까요? 자, 이렇게 써보고 ref라고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꾸고 나면 어떻게 추출되느냐? i는 int이기 때문에 위에 게 이거는 ref가 붙었고 int이기 때문에 세 번째 것이 세 번째 푸가 호출이 되게 되겠죠. 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죠? 자, 또뭘 지우고요. 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것, 세 번째 것이 골고루 호출이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맞게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실 데모 중에 어떤 것이 있느냐? 메소드 시그너치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은 뭐가 있었습니까? 인자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자, 이번엔 K라고 인자 이름. 자, 타입이 아니라 이름이다. 자, 요 경우는 여러분들이 컴파일하면 바로 이렇게 에러 메시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버로딩이 안 되는 거죠. 왜? 요것은 두 개가 시그너치가 같다고 봅니다. 왜냐면 함수 이름도 똑같죠. 인자 개수도 똑같죠. 인자 타입도 똑같기 때문에 같다라고 봅니다. 인자 이름은 시그너치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런 경우는 어떨까요? 자, 반환값이 다르다. 자, 이렇게 반환값이 다른 경우 역시 반환값은 int 한쪽은 void고 한쪽은 int지만 이 두 개의 반환값은 달라도 메소드 시그너치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아까 제가 i를 k로 바꿨을 때 동일한 에러 메시지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버로딩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요것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한번 소스 코드를 받으셔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 계속해서 다음
메소드 오버로딩 사용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소드 오버로딩 사용 가이드라인입니다. 메소드 오버로딩을 사용해야 될 경우는 서로 다른 인자 리스트를 가지는 비슷한 메소드들을 정의할 경우를 여러분들이 메소드 오버로딩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름이 같다는 말은, 메소드 이름이 같다는 말은 하는 역할이 비슷하다는 그런 뜻이겠죠. 하지만 때에 따라서 받을 인자가 조금씩 다르다면 메소드 오버로딩을 사용하십시오. 기존의 코드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경우도 메소드 오버로딩이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메소드 오버로딩은 과용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디버깅 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디버깅 하기 어렵다, 코드 유지 관리가 어렵다, 이 말은 왜 그러느냐? 만약에 add라는 이름의 두 가지 메소드가 인자만 다르게 두 개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시그너처가 다른 거죠. 이름 같은데. 그럴 경우 요 두 함수가 혹은 두 메소드를 구현하시는 여러분들이 똑같은 의미대로 잘 구현하신다면 디버그하기도 쉽고 코드 유지 관리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죠. 이름은 같지만 서로 다른 일을 하는 두 함수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소드 오버로딩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이 기능을 선택해서 하셔서 구현을 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인자 사용하기 및 메소드 오버로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거 두 번째 관문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보다도요, 오늘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기억하실 것, 자, 지금까지 한 내용은 밸류 타입에 관해서 한 내용이다라는 거 하나. 밸류 타입이라고 해서 특별한 건 없습니다. 거기다 레퍼런스 타입에도 동일하게 지원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메소드 시그너처라는 용어를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구성 요소로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다음은 연습 문제 풀어보시고 다음은 열심히 그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샘플 코드 받으셔서 다양하게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